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진 적 없던 용광로의 붉은 불꽃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철강도시 포항과 인천에서 들려온 소식은 우리 정재계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현대제철이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사실상 폐쇄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하나가 문을 닫는 일시적인 해프닝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 멈추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우리는 철은 국력이라는 슬로건 하나로 황무지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철강은 자동차, 조선, 건설을 떠받치는 산업의 쌀이자 가장 견고한 근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거대한 공장들이 멈출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버텨온 그 견고한 믿음이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제조업 강국의 자부심이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의 가동 중단 결정은 단순한 경영상의 판단 그 이상입니다. 인천의 전기로 공장마저 가동 시간이 줄며 현장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불이 꺼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숙련된 기술과 땀방울이 순식간에 쓸모없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몸담았던 일터가 하루아침에 차갑게 식어버린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막막한 미래를 생각하며 소주잔을 기울이는 그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합니다. 아이들의 학비와 매달 나가는 대출금 걱정에 쉽사리 잡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갑니다. 이것은 통계 수치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한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공장 문이 닫히자 주변 상권도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로 북적여야 할 점심시간에도 식당가는 썰멍하기만 합니다. 주인 홀로 빈 테이블을 닦고 있는 가게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 흐릅니다. 포항과 인천의 공장 인근 마을들은 점차 활기를 잃고 유령도시처럼 변해갑니다. 철강도시의 영광은 간데없고 오직 쇠락해가는 풍경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실제로 현대제철의 이번 가동 중단은 최근의 심각한 경영 악화를 반영합니다. 국내외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철강을 찾는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철강 제품들이 창고에 쌓이며 재고 관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여기에 전기료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생산 단가를 높여 수익성을 갉아먹었습니다. 버티다 못한 기업들이 결국 가장 고통스러운 공장 폐쇄라는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철강은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주역이었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건설 현장에 쓰였습니다. 당시 포항의 밤거리는 잠들지 않았고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문다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 찬란했던 영광의 기억은 녹슨 철강 구조물처럼 발해가고 있습니다. 변화한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도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외부에서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산 철강의 저가 덤핑 공세는 우리 철강 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격을 앞세워 국내 시장마저 빠르게 잠식하고 있죠. 글로벌 공급 과잉 상태에서 우리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장벽까지 높아지며 수출길마저 좁아지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철강의 몰락은 단순한 한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기초 소재 산업이 무너지면 자동차와 조선 등 후방 산업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엔진이 고장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몰락의 서막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위기의 원인이 외부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업 내부의 갈등과 해소되지 않은 논란들이 위기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장 가동이 멈춘 이면에 숨겨진 날선 현실과 그 중심에 있는 노사 갈등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진짜 문제들을 직시하려 합니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한 진실들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위협하는 파도는 바로 중국발 저가 덤핑 공습입니다. 중국 내수 경기가 차갑게 식으면서 그들은 갈 곳 없는 철강을 쏟아냅니다. 이른바 밀어내기 수출로 전 세계 철강 시장의 가격을 파괴하고 있죠. 정상적인 거래라면 상상도 못할 헐값에 철강제가 국경을 넘어옵니다. 국내 기업들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비상식적인 가격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품질이 뛰어나도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장사가 안 됩니다. 중국산 제품이 국산보다 무려 30% 이상 저렴하게 유입됩니다. 수요처 입장에서는 품질 차이를 감수하고 저렴한 중국산을 택할 수밖에 없죠. 결국 국산 철강제는 창고에 쌓여가고 판매처를 잃으며 고사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 산업의 근간인 철강이 가격 전쟁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는 과정입니다. 한번 중국산 저가제에 길들여진 시장은 다시 국산으로 돌아오기 힘듭니다. 국내 제강사들이 가동을 멈추는 동안 중국산은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웁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 주권에 해외 자본의 내줄 위기에 처한 것이죠. 외부의 거센 파도가 우리 철강 산업의 방파제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외부의 파도뿐만 아니라 내부의 골마 터진 갈등입니다. 우리 철강 산업을 옥죄는 두 번째 원인, 바로 경직된 노동구조의 한계입니다. 시장은 급변하는데 생산 현장은 과거의 관행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기업의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입니다. 변화하려는 경영진과 지키려는 노조 사이 깊은 불신의 골이 생겨버렸습니다. 대중들은 이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으로 귀족노조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평균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위기 극복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한 인력 배치나 임금 체계 개편은 매번 무산됐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이 갈등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봅니다. 내부 리스크는 이제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됐습니다.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려 해도 노사 합의라는 장벽에 가로막힙니다.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인력 감축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경쟁국 기업들이 AI와 로봇으로 무장하는 동안 우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혁신 없는 철강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발목 잡힌 기업의 경쟁력은 매출 하락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철강을 사줘야 할 건설 현장마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위축은 곧바로 철근과 형광의 수요 절벽으로 이어졌죠. 전방산업이 침체되니 만들어 놓은 철강제를 팔 곳이 사라진 셈입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철강사가 흔들리고 결국 연쇄적인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철강 수요의 핵심 축이었던 건설업의 몰락은 산업 전체의 공포가 되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철강은 창고를 가득 채우고 기업의 현금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재고 유지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수익성은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적자 수치는 기업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와 같습니다. 이제 투자를 논하기는커녕 당장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풍요롭던 시절의 여유는 사라지고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극한의 시기입니다. 중국의 덤핑과 경직된 노동구조, 그리고 수요 산업의 침체까지 겹쳤습니다. 이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진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의 한복판입니다.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기에 해결책을 찾는 것조차 막막한 상황이죠.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이라 불리던 철강 산업이 숨가쁘게 헐떡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의 불은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거센 파도와 내부의 갈등 사이에서 기업은 이제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뼈를 깎을 것인가? 구조조정이라는 아픈 채찍을 들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 산업의 지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에게 국경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익이 나는 곳이 곧 그들의 고향이기 때문이죠. 현대제철이 포항의 공장을 닫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감정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계산기 끝에 나온 수치는 이미 한국 시장의 매력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죠. 철강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산업인데 한국의 여건은 점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 자본은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신호탄이 공장 가동 중단이었습니다. 철강 제조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특히 현대제철 포항 공장처럼 전기료를 쓰는 곳은 전기가 곧 원재료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는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제품을 팔아 남기는 이익보다 전기료로 나가는 비용이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죠. 결국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기업이 선택할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환경 규제라는 거대한 파도가 한국 철강업계를 덮쳤습니다. 유럽에서 도입하는 탄소 국경세는 사실상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 내리는 사형 선고죠. 탄소 배출량이 많은 한국산 철강은 이제 유럽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규제를 피하려면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이미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환경이라는 명분 앞에 한국의 굴뚝산업은 갈 곳을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랜 시간 이어져온 강성노조와의 갈등은 기업을 등을 떠미는 마지막 한 방이 되었습니다. 귀족노조라는 비판 속에서도 임금 인상 요구는 계속됐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와 싸워야 하는데 내부의 비용 구조는 너무도 무거워진 상태였죠. 협상보다는 투쟁이 앞서는 노사관계에서 기업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자본은 설득을 포기하고 더 조용한 곳을 찾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 공장을 짓는 대신 기업들이 향한 곳은 미국과 동남아시아였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이 한국을 빠져나와 해외 현지 공장 설립으로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저렴하고 규제가 적은 곳, 그리고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곳으로 말이죠. 이는 단순히 공장 하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자본이 한국을 버리는 자본의 대이동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은 대대적인 보조금을 뿌리며 한국 기업들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성장하는 내수 시장을 무기로 유혹하고 있죠. 냉정한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애국심이 아닌 생존을 위해 가장 유리한 땅에 뿌리를 내리려 합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텅 빈 공장과 남겨진 노동자들의 한숨만이 고이게 됩니다. 과거 세계 최고의 공업지대였던 미국 중동부는 지금 러스트벨트라 불리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공장이 떠나고 일자리가 사라진 도시에는 가난과 절망만이 녹슨 철문처럼 남았습니다. 미국이 겪었던 이 끔찍한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이제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광양, 울산 같은 산업도시들이 언제든 한국판 러스트벨트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도시가 죽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미 지방의 공업도시들은 심상치 않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공장 근처의 식당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활기차던 거리는 적막함만 담돌고 있죠. 사람들이 떠나면 학교가 사라지고 결국 도시는 서서히 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철강 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한때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든든한 허리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자본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투자하지만 떠날 때는 그 누구보다 차갑게 돌아섭니다.
눈물 젖은 호소나 과거의 영광은 결정의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들에게는 효율성이 곧 정의이며 이익만이 유일한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그 효율성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자본의 탈출은 이제 시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마지막인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던 공장의 심장이 이제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쇳물소리는 이제 고요한 침묵에 파묻혔습니다. 이 침묵이 일시적인 휴식일지 아니면 영원한 작별의 인사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알던 산업의 시대가 큰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꺼져버린 공장의 불빛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연 누구의 차례가 될 것인지 말이죠. 과거의 영광은 이제 역사책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연기는 이제 불안의 상징이 되었죠.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시간조차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경쟁자들은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새로운 생존 전략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단순히 양으로만 승부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저가 물량 공세로는 중국의 덤핑을 결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질적 승부입니다. 철강은 이제 단순한 중간재가 아닌 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되어야 하죠. 체질 개선 없이는 미래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핵심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 있습니다.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이 기술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잡는 열쇠입니다. 이른바 그린스틸 시대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철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에너지를 디자인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범용 제품에서 특수광 같은 고부가 가치 소재로 갈아타야 합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우주항공 산업에 필요한 특수 금속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제품 하나가 거대한 공장을 먹여 살리는 법이죠. 기술력의 깊이가 곧 기업의 생존력을 결정짓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대한민국 철강의 자존심을 기술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기술적인 혁신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바로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노동계는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경직된 고용구조에서 벗어나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죠. 노동자의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함께 살 길을 찾는 공존의 지혜입니다. 상생의 길을 열지 못한다면 공장의 불빛은 결국 영영 꺼지게 될 것입니다. 경영계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합니다. 일방적인 희생 강요가 아닌 투명한 구조조정 계획을 공유해야 하죠. 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명확한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는 어떤 혁신도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의 솔선수범이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역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이 마음껏 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하죠. 특히 철강 산업의 치명적인 에너지 비용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 또한 규제 완화와 에너지 대책으로 기업이 국내에 머물 명분을 줘야 합니다. 국가 기관 산업을 지키는 것은 곧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확신을 기업에 심어줘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와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공작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죠.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치가 기술로 다시 한번 빛나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땅에서 용광로가 계속 끓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계속됩니다. 멈춰선 용광로를 다시 지피는 것은 단순히 뜨거운 불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냉철한 변화 의지와 혁신의 마음가짐이죠. 서로의 탓을 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차가운 철을 녹이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뜨거운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이미 우리 곁에서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결국 우리의 손에 달려있죠.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철강 산업의 새 장을 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달궈질 대한민국의 제조업 현장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답을 찾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